나인 퍼즐이 9회까지 공개됐습니다. 진짜 재미있는 추리소설 같은 느낌인데요. 지난번에 양정호가 진범일지도 모르겠다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보기 좋게 빗나갔습니다. 그때도 말했지만 사실 틀릴 것 같았어요. 특별한 단서도 없이 그냥 느낌으로 이야기했던 거였잖아요. 하지만 양정호가 보인 묘한 행보로 인해 연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사건에 대한 단서들이 조금씩 드러나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우선 9회 마지막에 등장한 새로운 퍼즐에 대한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범인이 표적을 하나씩 제거할 때마다 사망자들을 상징하는 퍼즐을 하나씩 제공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피해자인 권상범이 아직 사망하지 않았는데 보도국에 퍼즐이 보내졌습니다. 뉴스를 본 김한샘이 뭔가 잘못된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하는 순간 권상범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했는데요. 급기야 모니터에 삐 소리가 울리면서 권상범이 죽은 것 같은 느낌으로 9회가 끝났죠. 마지막 장면의 연출을 보면 마치 범인이 병원에 있는 권상범에게 이미 손을 쓴 상태였고 권상범의 죽음과 동시에 퍼즐이 공개되도록 타이밍을 맞춰놨다. 이런 느낌이 들게 만드는데요. 그게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치 그런 느낌이 들게끔 만들어 놓은 거고 사실 뉴스에 공개된 퍼즐이 상징하고 있는 마지막 표적은 양정호였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양정호 역시 범인의 표적 중 하나였던 거죠. 양정호는 이미 갈대밭에서 사망했다는 게 확실하게 밝혀졌고 그렇기 때문에 범인이 보도국에 퍼즐을 보내서 공개한 거다. 이렇게 추측을 해봤는데요. 단서는 마지막 퍼즐의 그림이었습니다. 퍼즐 속 그림은 죽은 사람이 저지른 죄를 암시하고 있었잖아요. 권상범은 제1로펌 고문이었습니다. 권상범의 역할은 법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겠죠. 그런데 마지막에 공개된 퍼즐 속 그림을 보면 마법사 옷을 입은 할아버지가 아이들을 홀리는 것 같은 모습을 하고 있어요. 권상범이 저질렀을 만한 죄와는 동떨어진 그림이죠. 이건 권상범이 아니라 양정호였다. 보육원과 계속해서 긴밀한 관계를 맺어왔고 심지어 보육원에서 나온 아이들을 자기 집에서 살게까지 한 양정호를 상징한 그림이었다. 양정호가 죽으면서 말했던 이 모든 건 나 때문에 시작된 일이야 라는 말도 양정호 역시 퍼즐의 한 조각이었음을 의미한다는 느낌이 들게 만들거든요. 하지만 양정호는 자기 행동에 죄책감을 느끼며 살아왔고 실제 범인이 누군지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마지막에 다 나 때문에 시작된 일이라고 하면서 그 아이 잘못이 아니다 라고 했잖아요. 이미 예상하신 분들도 계셨겠지만 이번 9회에 범인 혹은 범인과 밀접한 연관이 있을 것 같은 인물로 햇볕정신과 의사 황인찬이 급부상했죠. 학회에서 눈동자에 어둠이 깃든 아이의 사례를 발표하면서 황인찬이 범인이거나 혹은 황인찬이 발표했던 내용 속 그 아이가 범인일 것 같다는 느낌을 확 풍겼습니다. 근데 또 이게 이쯤 오니까 묘하게 삐뚤어지게 받아들이고 싶은 기분이 드는 게 황인찬을 이렇게 부각시켜 놓으니까 황인찬이 아니라 뭔가 다른 반전을 준비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스릴러 추림을 좋아하시는 입주민 여러분들도 황인찬이 의심스럽긴 한데 다른 반전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런 지점에서 나인 퍼즐이라는 작품이 상당히 좋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전히 마지막 반전이 예상되지 않으면서 등장하는 인물들 모두가 의심스러운 구석이 있도록 구성하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 게 바로 스릴러의 매력이기도 하고요. 저는 여전히 감이 안 잡히는 느낌으로 재밌게 보고 있는데 9회 마지막 퍼즐이 상징하는 표적이 양정호였다고 하면 10회에서는 권상범이 고비를 넘기고 다시 살아나는 장면으로 시작하거나 혹은 권상범의 사망 이후 또 다른 퍼즐이 도착하는 식으로 스토리가 전개되겠죠. 그럼 여기서 마지막으로 찾아야 할 사람은 두 사람이에요. 양정호까지 범인의 표적인 것으로 밝혀진다면 현재까지 모두 8명의 표적이 밝혀진 거잖아요. 범인의 정체도 중요하지만 마지막 9번째 퍼즐이 상징하는 대상, 범인이 노릴 마지막 표적이 누굴지 그것도 상당히 궁금해지는데요. 여전히 감을 잡지 못하고 있지만 범인에 대한 마지막 뇌피소설을 써보자면 퍼즐을 통해 연쇄적으로 사건을 저지르고 있는 진범이 첫 번째 피해자 이강현의 아들 이선욱이다. 이강현이 사망한 날 윤이나는 같은 아파트 위층에서 불법 과외를 하고 있었죠. 여기에 이강현의 아들 이선욱과
오철진의 아들 오영훈도 함께 있었습니다. 이날 윤이나가 공부하기 싫어서 옥상에 올라갔던 시간, 그 당시에 알리바이가 없기 때문에 윤이나가 또다시 이강현을 죽인 용의자로 의심을 받기도 했지만 여기까지 와서 윤이나가 진범이라는 황당한 반전으로 이어질 것 같진 않죠. 윤이나는 옥상에서 아파트로 들어가는 누군가를 봤다고 했는데 그 기억이 페이크고 314호에서 과외를 하던 이선욱이 아래층으로 내려와 아빠인 이강현을 해쳤다. 그 이면에 숨은 동기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이선욱의 서사가 밝혀지면서 황인찬이 이야기했던 눈에 어둠이 깃든 소년의 서사와 동일하다는 거, 그리고 이강현의 죽음 이후 이선욱이 보육원에 들어가게 되면서 양정호와 모종의 인연을 맺었을 가능성을 생각해보면 이강현의 아들인 이선욱이 기자였던 이강현의 통화나 기록 등에서 추악한 뭔가를 발견하게 되면서 이와 관련된 인물들을 연쇄적으로 처치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던 거다. 양정호는 이강현의 죽음 이후 윤동훈까지 사망하게 되자 이런 일을 벌인 진범이 이선욱이라는 사실을 눈치챘고 10년 동안 이선욱을 억제해왔는데 결국 이선욱의 본성이 터져 나왔고 이미영 사건을 시작으로 다시 퍼들 연쇄 사건이 시작된 거였다. 이런 뇌피소설을 써봤습니다. 그럼 저는 최종의 리뷰로 돌아올게요. 또 뵙죠.